예,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비상금 3억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퇴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농업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문석근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노래
그때 예, 노래 들었습니다. 노래는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노래. 인디 음악인데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긴 시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컨디션 괜찮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시는 직장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참여를 해주셔서 방송국에 또 직접 출연을 하시니까 또 분위기도 색다르고 저한테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은퇴나 아니면 투자 뭐 이런 쪽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시간에는 이제 일부에서는 실패 또는 아쉬웠던 그런 말씀까지 재테크 말씀까지 해주셨고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맞춤형 재테크 포트폴리오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참 이게 재테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 뭐 다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투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미래에 은퇴한 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 참 소중한 거거든요. 아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통상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예, 예. 이 사람들이 답을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투자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철칙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바구니 담지만 정말 뭐 계란도 예, 마찬가지로 귀에 피가 나도록 뜯는 그건 단어거든요. 맞습니다. 예, 계란 같은 걸 특히 이제 계란 예를 많이 드는데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이게 담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럼 어디가 뭐 충격이 간다거나 부딪히면 예. 하나가 깨지면 어때요? 와장창 다 깨지는 깨지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옆에 것도 못 먹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원칙도 어찌 보면 이게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좀 위험하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개미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 뭐 부동산에 빠지면 그 부동산에 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주식에 한 빠지면 주식이 완전 몰빵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거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 부동산 좋다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맞습니다. 예. 부동산 끝났다 주식으로 우르르 네네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왔으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뭐 많이 빠졌던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인도. 코인도 보면 빠지면 못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코인 얘기 또 않잖아요, 또. 그래 맞습니다. 거기서 뭐 다 읽고 나온 사람들이 뭐 돈이 없는데 무슨 코인 이야기 나올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상금 사목 모으기를 할 때, 근데 시작은 사실은 이랬거든요. 시작은 제가 특이하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투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강의를 좀 외부에 조금 나가고 그럴 기회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직장하고 관련된 외부 강의도 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용돈 비슷하게 작은 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내가 몸값이 좀 올라가기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사료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길래 집사람한테는 솔직히 그때부터 거짓말을 했죠. 내가 같은 농협에 다니면서
농협에 가서 강의하는데 그 강사료가 왜 나오느냐 안 나온다. 그렇게 하고는 그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강사료를 처음에 뭐 10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다가 뭐 50만 원 받다가 이랬는데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한 달에 한 서너 분만 이렇게 나가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한 달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 급여 이외에 가액돈으로 생긴 어떤 그렇죠. 소득을 그냥 이렇게 낭비하고 써버린 게 아니라 쓰질 않고 그대로 그냥 만약에 그때 당시 내가 받는 그대로 뭐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 다 갖다 줬더라면 그게 어떻게 됐을지도 뭐 생활비로 다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가외로 들어온 돈은 사람이 또 쉽게 쓰잖아요. 그렇죠. 쓰고 싶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활용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주식을 매월 어느 시점에 그때는 뭐 그 매일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특정한 날짜에 딱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야, 그 저 주식 분산 투자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셨네요. 그래서 매월 특정한 날짜 되면 그동안 받아놓은 강사료를 모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이제 그게 뭐 일정한 이렇게 또 금액이 목돈이 탁 되었을 때 한 번은 또 다른 이제 저는 뭐 특정 회사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K 자동차인데 K 자동차를 제가 한 25,600원 주고 이렇게 삼성전자 다 모아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걸 K 자동차에 한번 딱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성공해가지고 팔 때 내가 7만 5천 얼마 주고 팔았으니까 두세 배가 세 배 정도. 그게 3천만 원 투자한 게 1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건 또 계속 다른데 이렇게 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이제 주식은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으로는 또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선배 중에 그분도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강연도 하시고 나중에 뭐 저 석탄공사 사장님까지 하시는 뭐 우리 진행자도 잘 알고 조관일 있습니다. 뭐 상무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연 활동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매월 연금으로 한 350만 원 정도만 수령한다면 노후는 걱정 없다. 저는 그 이야기가 딱 꽂혔거든 제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은 나중에 뭐 끝까지 직장에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넣으면 한 170만 원, 80만 원 받겠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를 더 마련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또 여윳돈이 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값도 좀 올라가니까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연금저축을 또 계속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연금저축 그게 얼마 전까지만 제가 불입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은 또 비율이 한 옛날에 뭐 과거에는 주식이 거의 60%, 연금저축이 25%, 또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드린 보험 상품이 한 15%에서 한 100%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 가격이 좀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주식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연금저축 잔액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하고 연금저축이 지금 같아져서 40%씩 주식 40%, 연금저축 40%. 또 보험도 불이익이 뭐 그건 지금도 내가 넣고 있으니까 보험 상품을 내가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 5년짜리를 매월 100만 원씩 넣어서 60회를 다 넣고 그 후에 또 50만 원짜리를 또 내가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지금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잔액이 이게 늘어나니까 또 비율이 20% 좀 늘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연금저축도 이렇게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보험 상품도 내가
앞부분에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항상 운전을 다니고 하고 이렇게 이동이 많으니까 교통사고로부터 항상 노출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잘못되면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그렇죠. 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종신보험인데 연금형으로 예. 그걸 이렇게 따로 또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맞춤형 재테크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내가 이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가면서 뭐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아도 주식만 몰빵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 내에서도 분산 투자가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무슨 뭐 특정한 종목이나 특정한 뭐 섹터에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있는데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큰 어떤 다양한 분야도 골고루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야,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요. 지금이야 이제 너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국민주 삼성전자 언급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대장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장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최고를 본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대장주는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1등 주죠. 그래서 그건 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탄탄한 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뭐 선택한 건 아무리 주식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주식은 들고 있으면 내려갈 때는 적게 내려가더라도 또 올라갈 때는 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는 어쨌든 우상향합니다. 잘 보시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인가는 또 회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만큼 제가 삼성 그 책에도 내가 그걸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를 그 매일 투자하는 거하고 10일마다 투자하는 거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투자하는 거하고 또 3개월에 투자하는 거 비교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2년치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봤더니 수익률로 봤더니 뭐 지금이야 뭐 한 1년 가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로 그렇죠. 뭐 하방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참 제가 그 계산할 때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연간 수익률이 19%에서 21%까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수익률이.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배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까지 생각하면 더 올라간다고 많은 봐야죠. 수익률이. 그래서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평균적으로 이제 좀 볼 때는 그런 대장주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그다음에 확실에 대한 투자를 좀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본인 나름대로 어떤 학습을 하시고 연구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삼성전자고 내가 주식을 계속 적금처럼 넣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구나.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꼭 그 전 삼성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우선주라든지 1등주 이런 안전성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장님이 뭐 평생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뭐 어떤 뭐 뛰어나게 혁혁한 공을 이룬 분은 아니신데 그냥 우리 옆에 같이 생활하고 순수한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나 네. 레이 달리오나 그런 분들의 원칙보다 네. 관장님이 하신 얘기가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보고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을 접하는 것보다 야, 이렇게 달달이 넣어가지고 네. 삼성제에서 이렇게 몇 프로 나왔다. 이게 훨씬 꽂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덕분에 좀 잘 좀 듣고 있는데요. 본인만의 어떤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이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다 있거든요. 무슨 뭐 좀 나쁜 표현하면 개똥철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살아오면서 몸소 체득한 어떤 일종의 고집 아니면은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누군가나.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관장님이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옆에 순수한 생활하는 입장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가진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공하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성공했다는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해서 수익률로 보면 지금은 뭐 내가 3억 그러니까 주식으로 3억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원칙을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잔액을 보면 그렇다. 그 3억이 이제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군요. 제가 주식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뭐 그래도 저는 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그냥 그거는 여윳돈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을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거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건 그건 맞지 않고 그걸 적금처럼 제가 불입해서 잔액을 늘려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다는 거지. 성공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많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제가 꼭 해주고 싶다.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제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일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 투자. 장기 통상 투자. 보면 사람들이 그 주식 뭡니까 일일 현황판입니까 주가 나오는 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핸드폰 펴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빨갛게 막 계속 오르면 분명히 그걸 대부분 이렇게 팔아야 돈이 되는데 빨갛게 되면 사람 심리가 안 팝니다. 내일 또 올라간다는 생각에. 그러면 또 파랗게 되면 어때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내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때 또 매도를 해버리죠. 이렇게 대부분이 또 팔아버려. 그래서 근데 다 알거든요. 이게 뭐냐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이게 다 알아요. 어른이면 아니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장기를 해야 된다. 장기라는 거는 1년이 장기입니까? 10년이 3년을 봅니다. 3년 이상. 3년 정도는 장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상 보면 개미들은 뭐냐면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가. 개미들은 보면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주는 좋은 정보를 엄청 믿는 경향이 있어요. 술자리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주식 꼭 사라고 하면 그 주식 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친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꼭 사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내가 사는 시점은 이미 거기 상투라고 하는데 꼭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좀 마이크 조정 좀 할게요. 이 정도. 꼭대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우량주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우량주. 우량주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그 기업 실적을 많이 봅니다. 아, 실적이요. 예. 실적을 딱 잘 보면 과거 한 2년치, 3년치만 이렇게 분석을 해도 네. 그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그 주식에 대해서 뭐 회사 기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보고. 근데 거기 그거 찾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업 공시조차도 안 보고 그냥 그거 다 시작을. 있거든요. 있는데 개미들은 절대 그거 안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우량주. 그래서 내가 아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적자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가자. 대부분 사람들은 또 테마주에 관심이 많아요. 테마주가 좀 솔깃하잖아요. 네, 솔깃한 게 테마주거든요. 예. 뭐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그 비근한 예로 그 저기 코로나 왔을 때 진단 키트인가 뭐 그거 그죠? 아, 예. 그 지금 가격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 출발할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제 그분들은 그냥 뭐 돈 다 잃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량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예.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 예. 제가 삼성전자를 매월 적금 8시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주식 투자도 이렇게 예. 적금 8시 투자를 하라. 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금 넣듯이 하라면 네네. 매월 뭐 어떤 특정 일을 정해서 네, 그렇죠. 계속해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렇죠. 투자를 해서 사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저는 이제 강사를 모아서 매월 예. 특징에 대해 예. 그때는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주식을 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투자 효과죠,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아까 그 전체적인 재테크 포트폴리오가 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가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만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또 뭐 다 보면 주변에 또 좋은 주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우리나라 뭐 주식의 대세가 배터리하고 관련된 주식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뭐 대표적인 게 저기 그 오송에 그 본사를 둔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이요? 예, 그것도 제가 사실은 4만 원일 때 제가 받던 주식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지금 가격이 뭐 거의 한 20몇만 원 하는데 그렇죠. 3분의 1로 나눠진 가격이 거의 24, 5만 원쯤 또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때 4만 원 했던 주식입니다. 그럼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네. 투자는 하지 않는데 예. 그쪽을 좀 유심히 잘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렇게 시장 자체가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렇죠. 금리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좀 선택했던 것도 좀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친구들이 술자리에 앉으면 주식 추천해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 추천은 추천도 하지 말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 내가 주식 시장 좀 안다고 저는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나도 니 무슨 주식을 사라 이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원망이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급적이면 추천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것들이 뭐 제 원칙인데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관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뭐 완전히 새롭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봤을 만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그 실천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장기 투자하자, 그죠? 우량주 투자하자. 세 번째는 이제 적금 넣듯이 네, 이제 그렇죠. 기간으로 분산 투자를 하자는 게 있었고, 주식 시장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분산 투자가 하자. 어차피 이제 분산 투자에 관련된. 그다음에 큰 시장, 미국 시장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주식 추천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근데 주식보다 친구가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저 관장님 말씀에 110% 동감합니다. 110% 동감하는데 사실 실천하는 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천하는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참 그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어떤 고수한테 듣던 어떤 그런 원칙들 그런 것이 다 녹아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먼데이 키즈의 노래입니다. 가을 안부.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쯤은 나를 잊고 편안해졌니 이제 우습지 잘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떠올리며 서글퍼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이미 지나버린 날들이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살게 하는 힘이란 걸 가르쳐준 너니까 설렌다 아프도록 설렌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이 오면 네가 떠올라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로 너를 앓는다 밤새도록 너를 앓는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가을 안부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은퇴 생활, 뭐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네, 너무 재밌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맞춤형 재테크 포트폴리오, 어떤 주식 투자 기본적인 원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게 맨날 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약 우리나라에서 개미 투자자 중에 극단 3%인가 4% 제외하고는 다 이렇대요. 그러니까 95, 6%가 다 뭐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관장님도 실패하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예, 그 한번 털어놔 주시죠. 네.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예. K 자동차에 아, 대해서 예. 예. 25,600원에 사가지고 75,800원 이렇게 팔았다고 예, 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딱 파니까 잔액이 한 1억 한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돼요. 아, 예. 뿌듯하셨겠어요. 그때는 뭐 진짜 나는 이제 내가 주식 전문가다. 전문가 신이다. 그럼 뭐 와, 주식의 신이다. 뭐 그렇죠. 생각하고 진짜 자신 있게 이제 그 증권회사 창구를 갔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땄다. 예. 폼도 이렇게 좀 잡을 겸해서 그래서 나도 이게 내가 뭐 보고 있는 주식이 있지만은 혹시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주식 좀 추천해 줄 있나?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 맞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정보 이런 게 뭐 많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뭐 보고 있는 게 있냐 묻기는 그런 거 뭐 상관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께 저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증권 회사 직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드렸더니 그때 당시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가 친환경하고 관련된 태양광이 엄청 태양광 뜰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한참 막 정부에서도 밀고 보조금 나가고 태양광하고 관련된 주식이 뭐 내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땡땡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주식을 그때 당시 48만 한 주당 48만 꽤 비쌌네요.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식 곧 100만 원 갑니다. 그 은행 증권회사 직원이 저한테 추천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난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살려면 이렇게 또 금액이 큰 것 한번 사봐야 된다 생각해서 그 200 한 주당 그 48만 원씩 200주를 바로 질렀습니다. 한 방에요. 네. 그게 9천 한 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투자 원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안 맞는데 내가 이야기는 좀 원칙하고 안 맞는데. 그렇죠. 그 이제 그 미래를 그런 보고
그런 저 어떤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이제 원칙이 확립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48만 9,600만 주 이렇게 200주를 샀는데 와. 그 주식이 6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역시 됐다. 잘 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일본에 거기 저기 후쿠시마 원전 탁 터지더니 아, 그때가 그때예요? 원자력 하고 관련된 오.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이게 친환경 하고다 관련 주식 시장에 빠지는데 예. 와 이건 매일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와, 그래요. 예. 그게 나중에 한 20몇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반토막이네요, 거의. 반토막이 또 그런 반토막이 없죠. 또 한 달도 안 된 한 달. 매일 거의 한 2만 원, 3만 원씩 막 빠지니까. 와. 예. 그래가지고 한 20몇만 원 딱 20만 원, 21만 원, 2만 원 그때는 보기도 싫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 상황도 안 되고 한참 후에 그걸 이렇게 열었더니 야 그게 9만 얼마까지. 그래서 그걸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9만 얼마예요? 처분을 다 하고 앞으로 다시는 진짜 주식 안 한다. 결심을 했었는데 딱 그 판동 한 2천만 원 남짓 되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딱 되는 그 돈을 이제 다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에 그냥 묻어두자.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 원칙 적금처럼 연는 걸 계속 해 나갔던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1,800만 원을 묻어놨던 그게 상당히 좀 나중에 많이 올라서. 그렇군요. 원금까지는 회복이 안 되더라도 원금 반 정도는 이거 상처가 상당히 깊었네요 그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산 투자하라 강조하시고 몰빵하지 마라. 지금도 내가 다른 주식은 모르겠는데 태양광하고 관련된 주식이 나오면 채널 바로 다 돌려버려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진단 키트 그것도 내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막 코로나 오면 막 진단 키트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막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저거 사면 죽는다 생각하고 안 한 이유도 땡땡이라는 그 주식 때문에 내가 안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이 알고 계십니까? 입이 책에 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다 공개된 자료니까 무슨 크게 상관은 없을 것도 같은데. 이제 그 실패 사례를 가슴 아프게 좀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그래서 확립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있는데 아니면은 우리 관장님 나름대로의 내 개인의 투자 원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진행자님도 저한테 그 주식이 참 팔기가 진짜 어렵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가 보면 파는 것만 잘 팔아도 사람들이 돈 안 잃거든요. 돈을 안 잃는데 기미 투자들은 오를 때는 못 팔고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르면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오늘 10% 올랐다. 그러면 내일 내려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또 그 다음 날 10% 올라가는 것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꽉 차죠. 그럼 10% 오르면 내 돈이 얼마인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또 그게 안 오르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데 왜 못 팔았을까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투자 원칙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원칙은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기 오른다고 팔고 내린다고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적금처럼 꾸준하게 였는 그 원칙은 예.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대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주식은 언제 파느냐 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식을 팔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팝니다. 음. 이게 지나다 보면 네.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누구 뭐 사고가 나서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 있든 올라가 있든 그때는 무조건 팝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쓸 때가 생길 내가 때 판다. 필요한 그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예. 그때 저는 팝니다. 그런 그 원칙만 예, 잘 예. 지켜도 주식 해가지고 아까 뭐 95% 이상은 다 있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그 95% 속에 내가 포함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원칙 중에 주식을 이렇게 팔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팔죠. 필요할 때 판다.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미들이 막 오르면 막 그냥 더 올라갈 것처럼 해가지고 또 왜 추격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추격 매수. 그렇죠. 오르면 내가 이게 사면 내일 뭐 30, 10% 올라 있는 건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막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 또 내려오면 이게 올라갔던 30% 내려올 때는 진짜 더 급격하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팔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한가일 때는 내가 아무리 주식을 내놔도 팔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팔 때 잘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팔자. 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 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단순히 올라서 수익을 몇 프로 냈으니까 팔아 이런 원칙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이나 한번 꼭 필요한 돈이 뭐 자금을 필요할 때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이제 주식을 고려한다. 예, 좋습니다.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때 다른 원칙은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다른 원칙은 앞에서 다 제 원칙, 저 투자 원칙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다른 또 원칙을 한다는 건 또 네, 좋습니다. 자, 관장님을 모시고 이제 긴 시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은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 성공 실패, 뭐 원칙,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관장님 나름대로 어떤 출연 소감이나 아니면 어떻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그 석훈 저는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석훈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거든요. 아유, 이거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누구를 통해서 왜 나는 출연을 안 시켜주나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 방송을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인생에서 상당히 색다른 경험 중에 하나다. 오늘 또 해보니까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냥 책으로 썼지만은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본 물론 TV에 나가 특강은 이렇게 했지만 뭐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건 또 다른 또 경험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세종 FM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석훈 교수님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은퇴 후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더 멋지게 성공하시길 꼭 바라고 세종 FM 방송도 더 빛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저 마무리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멀리까지 오셔서 좀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인을 만나고 투자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투자가 필요한 의뢰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이 라미트라는 투자 전문가가 나오는데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런 투자 조언을 해주더군요. 근데 오늘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사람 조언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지루해야 합니다. 영어로 investment should be boring 이렇게 썼더라고요. 투자는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투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시키세요. 인덱스 펀드나 TDF에 자동 투자하세요. 그리고 일상을 사세요. 부자의 삶은 차트 밖에 있으니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지편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